어, 오늘은 김진의 정치 전망대 중앙일보가 봉쇄한 김진 칼럼 해가지고 천주교 혼란의 핵심이란 내용을 제가 보고 저 또한 전적으로 김진 위원의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정의구현 사제단,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예수의 탄생 시에 죄 없는 2살 아래 유대인 아이들을 학살한 거 하고 세월호 거기 희생된 애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지적도 했는데 참 맞는 지적이에요. 제가 이 좌파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환멸을 느끼는 건 뭐냐 하면요,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 탄생 시에 헤롯 왕이 그 동네에 그때 태어난 2살 아래 유대인 아기는 전부 죽여라 해서 전부 죽인 그 사건하고 세월호 세월호에서 애들 그렇게 수백 명 죽은 거 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거를 그런 식으로 비유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해요, 좌파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저히 논리적으로 연관도 없고 논리적으로 되지도 않는 걸 갖다 놓고서는 그거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사람들하고. 자기네들 논리로 얘기하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죄 없는 아이들의 죽음하고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이 왜 비슷한 거냐, 아마 그 사람들 논리는 이런 걸 거예요.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구조도 엉망으로 하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머리나 매만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바람에 이게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아마 그런 논리일 겁니다. 즉 헤롯 왕이 그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 내린 거나,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구조본부나 이런 거기도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된 거가 고의적으로 죽인 거나 똑같다. 아마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아마 그게 이 사람들 감수성에는, 사제단이라는 사람들의 감수성에는 아마 똑같은 걸로 느껴가지고 아마 그런 내용을 얘기했을 겁니다. 보면 화면에 김진 의원이 얘기한 내용이 나오죠. 제가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줌 해가지고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작은 화면에는 아마 김진 의원이 저 전체를 이렇게 했는데 핸드폰 작은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기념미사를 가졌다. 전종훈 전 대표 신부는 이렇게 하면서 정권을 비난했다. 그는 용산 참사의 진실 규명이 안 돼 나타난 결과가 세월호 참사라고 이렇게 나오죠. 용산 참사의 진실 규명이 안 돼 나타난 결과가 세월호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용산 참사의 진실 규명이 안 돼 나타난 결과가 세월호 참사인 겁니까? 이 전종훈 전 대표 신부란 사람이 도대체 이런 말이 안 되는, 용산 참사의 문제하고 세월호 참사하고
무슨 유사성이 있는 것이며, 이걸 자건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감수성에서는 이게 연결이 돼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거 완전히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을 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이게. 용산 참사의 진실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감수성에는 그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좀 밑에 나오죠. 아이들의 죽음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비참한 학살을 연상하게 한다. 이렇게 써 있죠. 강주교란 사람이 주교회의 발행 경향 잡지 6월호에서 이렇게 말했다. 죄 없는 아이들의 죽음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비참한 학살을 연상하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용산 참사의 진실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하고 연결된다는 거 하고, 아이들의 죽음하고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비참한 학살을 연상한다는 거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과연 이게 뭔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 카톨릭에 있었기 때문에 뭐 카톨릭에서 견진 성사까지 뭐 다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주장이 무엇인지 또 개신교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 비교 차이점을 잘 알죠. 차이점을 잘 알고, 어쨌든 저는 뭐 개신교에 지금 현재 개신교에 있고 개신교에 또 오래 전 일생을 통해서 있었으니까 개신교 신자인 건 맞는데, 기독교나 뭐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카톨릭 측을 대변해서 얘기해주면 개신교라고 부르죠. 뭐 명칭이 어쨌든 그 개신교든 기독교든, 나는 이런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든지 이런 이런 사람들의 감수성이 난 도저히,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세월호 아이들 죽은 게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그런 비참한 학살과 연결되고, 용산 참사의 진실 규명이 안 돼 나타난 결과가 세월호 참사이다. 이것도 아마 그런 논리일 거예요. 용산 참사의 진실 규명이 안 돼서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용산 참사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진실 규명을 안 하고 묻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결국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똑같이 대응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아이들이 무고하게 죽음을 당했다. 뭐 그런 논리일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면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좌측의 선 판사들한테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연결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 감수성에서는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야. 또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야. 자관 이거 완전 돌아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하고 너무나 제가 그 학을 띠도록 이 토론을 해봤기 때문에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어쨌든 연결돼. 아마 그런 논리일 거예요. 용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진실 규명 안 했지 않냐.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가 세월호 참사 일어나니까 그게 도로 나타난 것이다. 또 죄 없는 아이들의 죽음은 죽인 거와 마찬가지다. 안산에도 그런 거, 팻말 써놓은 거 있어요. 그 프랑카드. 세월호는 학살이다.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세월호는 학살이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아이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나를 내가 이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 보니까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건 완전히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또, 김신 위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도, 프란체스코 교황인가요? 그 사람 이름이? 어쨌든 교황이 왔을 때에도, 38선 바로 밑에까지 갔잖아요, 교황하고 가서도. 교황이 거기서 당연히 북녘에 있는 인권 탄압당하고 있는 이 불행한 대한민국 국민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런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교황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해야지 어떻게 무슨 남한을 공격하는 이런 그런 이야기만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이 사제들이라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러면 북한의 그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러 다닌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만 생각해도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좀 왔으면은 이렇게 했겠냐고요. 예수께서 나타나셨으면은 세월호가 저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비참한 학살이다. 또 용산 참사하고 세월호 참사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왔으면은. 이거 적그리스도라니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짐승의 어떠한 그런 감수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증오와 어떤 포용의 정신이 없고, 완전히 그냥 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데 무슨 사제단이라고. 이건. 그래서 저는 이 김진 위원이 얘기한 것보다 더 심하게 난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완전히, 김진 위원은 좀 상당히 그래도 온화하게 얘기를 해요. 원래 이 사람은. 예? 그러나 저도 이제 명예훼손이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건 교리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에 해당한다. 이건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명예훼손은 아니죠, 이거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나왔으면 어떻게 얘기했을 것이냐. 예, 이거는, 계시록에 나온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예?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요. 머리는 양인데, 예? 머리는 양인데, 입에서는 불이 나온다 이랬어요, 불. 예. 머리는 양이에요. 양의 머리를 하고 나오는데, 짐승이, 2마리 짐승이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짐승이, 머리는 양인데, 입에서는 불이 나오더라. 이게 쏘는 거, 불화살 같은 게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얼굴은 양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얼굴. 양순한 양의 얼굴인데, 입에서는 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용산 참사하고 세월호 참사하고 같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베들레헴의 비참한 학살과 같은 것이다. 이게 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계시록에 다 게시되어 있는 얘기예요. 예. 2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한 마리는, 양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입을 벌리니까 그 입에서 불이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에.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아침에 이 김진 의원 이거를 보고, 참, 다른 사람들은 뭐 얘기가 돼요. 무슨 뭐 홍석현이다, 뭐, 그건 자기가 이제 좌파인데, 이렇게 우파인 사람을 봉쇄하려고 그렇게 이제 암투를 벌이고 이러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 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사람들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그 감수성도 완전히 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적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예.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거죠, 이게. 이 내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유족은 교황을 여러 차례 만났다. 편지도 전달했다. 예? 그 다음에 미사에도 참여했다. 고통받고 소외된 자의 대표로 초청된 것이다. 예. 하지만 정작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는 여기 북한 주민, 그런 얘기는 전혀 예? 교황의 얘기를 들을 수 없었다. 북한의 코밑에 와서 교황은 종교를 박해하고 주민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침묵한 것이다. 교황이 북한의 코밑에 와서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거기 와가지고 세월호 유족 뭐 그런 거, 그렇게 북한 주민의 거기에 비하면 세월호 유족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북한 주민에 비하면은 도대체가 이 세월호 유족은 교통사고고, 뭐가 교황이 세월호 유족을 위해서 이거 왜 그거 해야 됩니까? 교황이 뭐 그런 거 해야 됩니까? 북한 주민, 예? 이게 왜 문제가 있냐 하면요, 더 비참한 거가 있는데 덜 비참한 거를 강조하는 사람은 더 비참한 거를 은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죠, 그게. 하여간 이 좌파인 사람들의 비틀어진 감수성,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 그 사람들이 뭐 알면서도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본인들은. 뭐 한참 삐딱하게 나가면은 그게 이제 또 올바르게 느껴지나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양심이 마비돼 가지고 제일 무서운 건데, 양심이 마비되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양심이 마비되면 그다음엔 알 방법이 없어요, 진리를. 예. 틀린 게 맞게 보인다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양심이 1마디라도 살아 있어야 그 사람들을 계도할 텐데. 예, 그래서 저는 이 김진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 이 좌파, 특히 뭐 좌파의 정의구현 종구사라 그러죠? 정의구현 사재단인가? 이 사람들의 어떤 정말 이상한 감수성은,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아까 얘기한 양의 얼굴을 하고 입에서는 불화살이 나오는 그런 거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토요일에 그 광화문에서 또 요즘 또 무슨 뭐 많아요, 거기.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찍은 거를 같이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태극신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합니다. 태극신문은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론지를 지향하고 그것을 목표로 처음에는 주간이나 2주간 정도로 발행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점점 사세가 확장되어 가면 매일 신문을 목표로 지금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발간하기 위한 태극사랑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거기에 대한 주식을 한 주당 500원에 주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신문을 창간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국민 참여 주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595137-01-001-768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태극사랑 주식회사 5951-01-001-768 이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한 주당 500원이니까 한 주당 500원입니다. 그러면 100주를 사면 5만원입니다. 그건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송금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 또는 문자로 성함, 보낸 액수,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입금이 되면 제 핸드폰에 바로 뜹니다. 누가 얼마 입금했다. 그게 뜨고 주소는 안 뜨니까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얼마를 보냈고 주소가 어떻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안 알려줘도 됩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주주명부에 특정이 되니까 그건 관계없고요. 주민등록번호 알려줘도 괜찮다 싶은 분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주식 명의 개서 태극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도장 꽝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자신의 그 주식 명의 개서가 됩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저에게 저를 개별적으로 후원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 따뜻한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로 받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새마을금고가 캐시 기계에 그게 안 나온다. 그래서 보낼 수가 없다. 다른 은행 계좌를 알려달라. 이래서 국민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812-21-0374-284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스위프트 코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스위프트 코드,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입니다. CZNBKRSE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그 계좌에서 국민은행 595137 그 계좌 있지 않습니까? 이 계좌로 해외에서 송금하려고 하는데 스위프트 코드를 몰라서 송금이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CZNB KRSE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셔서 요거를 스위프트 코드를 치면은 해외에서 송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아서 방송합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1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 무료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을 보고 싶은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하고 주민등록증을 한 면을 복사하셔서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죠.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고 연장자 순으로 적정한 명수를 우리가 선택해서 다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가능한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 신문을 못 보게 되지는 않도록 무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우송해 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심사해서 무료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꼭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 또 요즘 많이 어렵죠. 생활하는 게 어렵고 전국도 어렵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좋습니다. 어떤 용건도 좋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과 장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메일과 사서함에 대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서함을 할 줄 모른다. 사서함으로 보내세요. 우리가 사서함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메일은 무엇인지 아실 거고요. tenor88@naver.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이메일로 보낸 것도 문서의 효력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그걸 내가 출력을 하면 그건 이제 이메일 주소가 딱 정해지니까 그거는 확정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장 또는 뭐 진정서 또는 진술서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메일로 보내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서함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사서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는 안 해봤대요. 그래서 사서함이란 것은 편지를 받는 주소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집 주소로 보내면 그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딱지를 붙여놓고 갔다가 3번 배달이 안 되면 그대로 반송되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서함을 내가 우체국에 개설을 하면 편지가 그 우체국 사서함으로 오는 거예요. 이 주소.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이렇게 내가 개설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체국에 그 주소가 박스가 있습니다. 사서함 박스가. 그 키를 내가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리로 편지를 보내면 편지함 속에 그러니까 편지함이 우체국에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로 편지가 배달이 되면 내가 가서 내가 열쇠를 열고 나한테 온 그 배달물들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든 없든 항상 우체국은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서함이라는 게 특별한 제도가 아니고 그냥 주소를 말합니다. 외우기도 좋은 거예요. 안산 우체국 사서함 103호. 그러니까 사서함이라는 것은 편지를 받는 주소를 말합니다. 그 주소를 특별히 사서함을 하라는 특별한 개념이 아니고 이리로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 이렇게 편지를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태극사랑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저번 주에 26명 모여서 창단이 되었고 계속 또 더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010-8213-4100 총무님 전화입니다. 총무님 전화번호에다가 연락하셔서 참여 여부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010-8213-4100입니다. 총무님 전화번호. 연습 시간은 토요일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1시간 하고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1시간 정도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교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친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 010-8213-4100으로 대한민국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